我国本轮疫情流行高峰已经过去，新增发病数在持续下降，疫情总体保持在较低水平，要把医疗救治工作摆在第一位，不麻痹、不厌战、不松劲，毫不放松，抓紧各项防控工作。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박사입니다.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정점을 지났고 통제가 되기 시작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우한을 방문한 바로 다음날 이루어진 선언이죠. 아마도 예정된 수순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중국 사람들에게 코로나 방역 관련한 발표를 해왔던 쪽난산 원산은 지금 같은 상태로만 진행이 된다면 6월이면 상황 종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쪽원산은 이 발표에 이외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그런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말이죠. 지금까지 중국에서는 이렇게 일단 바이러스 상황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통제가 되는 것이 조금씩 분명해지기 시작하면서 그간 억눌려 왔던 이런저런 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소리들은 중국 공산당에게는 결코 호의적인 내용은 아닐 것입니다. 목전의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가장 큰 이슈는 이제부터 코로나 사태를 둘러싸고 아마도 책임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할 것이라는 겁니다. 바깥 세계에서는 이 사태 초기에 우한 정부가 중앙의 의사결정 지연으로 신속한 조치를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리커창 총리가 신속하게 우한을 봉쇄해야 된다고 한 건의를 시진핑 그룹 쪽에서 거부했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중국 국내에서는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질 않았죠. 그렇다고는 해도 수많은 민중들에게 있어서 이번 사태는 어쨌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일에는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중국식으로 말한다면 짜오다이, 즉 납득 가능한 설명 그리고 납득 가능한 조치를 필요로 하는 것이죠. 이미 우한시 정부나 후베이성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문책들이 정당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긴 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알 길이 없고 다만 중앙 입장에서는 이 정도 조치로 민중들이 납득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 조치로는 수많은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되는 것이죠.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본다면 이러한 우한시와 후베이성에 취해진 인사 조치에 대해서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수의 관원들이 승복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입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중앙에 대한 불만이 퍼져나가고 있기도 한 때문이죠. 결국 이 화살은 이래저래 시진핑 주석 쪽으로 향하게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화살을 시진핑 그룹에서는 어떻게 피할 것이냐? 저는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시작된 것일 수도 있다는 둥, 미국 군인이 의도적으로 바이러스를 가지고 우한에 와서 퍼뜨렸다는 둥, 중국이 많은 희생을 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공적으로 차단을 했으니 세계에 큰 공헌을 했다든가 이런 선전 공작들이 나온 배경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중국 정부의 이런 갑작스런 이야기들은 외부 세계에서 볼 때는 얼토당토 않는 어이없는 언행으로 비출 뿐이죠. 그렇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지방정부에게 책임을 돌려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중앙 입장에서는 외부로 책임을 돌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런 말들은 정작 중국 국민들에게는 전혀 체감이 되지 않는 이야기들입니다. 바이러스가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시작이 됐든지 간에 많은 사람들의 생활을 파괴한 이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만 해결이 될 테니까요. 아마도 그래서일 것 같은데 중국 정부는 갑자기 이탈리아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의 진전과 우한에서의 초기 바이러스 사태의 진전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의 진행 상황이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이죠. 제가 예상하건대 만일 이탈리아의 상황이 더 악화돼 간다면 아마도 중국 우한의 상황 진행과 이탈리아의 상황 진행을 비교해가면서 중국이 얼마나 대응을 잘했는지 이 점을 아마 부각하려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추측도 해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지만 이탈리아의 경우는 또 유럽의 경우는 사실 중국에 비해서 더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백신도 없고 치료약도 없고
무증상에서 오히려 전파력이 높고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19 바이러스는 대응 방법이 별로 없죠. 기껏해야 마스크를 써서 혹시 모를 감염자의 비말을 접촉하는 것을 막는 것과 사람들을 격리해 두는 방법뿐이죠. 그렇지만 중국처럼 전 국민을 집안에 가둬둘 수 있는 국가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경우는 선제적으로 진단키트를 준비를 했고 정부 총동원 대응 체계를 발휘할 수 있었죠. 사실은 이것도 대한민국이 수십 년간 준전시 상태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가능한 체계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비상사태에 대한 심리적 준비가 언제나 되어 있으니까 말이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나라는 이런 준비도 없고 또 우리 정부와 같은 실행력도 가지고 있지 못할 겁니다. 미국의 경우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가 7천만에서 1억 5천에 다다를 거라는 그런 보고가 미국 의학협회에서 상원에 제출됐다고 합니다. 최악의 경우는 미국인의 46%가 감염될 거라는 그런 시나리오도 보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으로부터의 사람들의 입국을 30일간 임시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죠. 또 이 발언 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사람뿐만 아니라 화물 등 모든 것을 금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다가 이 발언이 떨어지자마자 선물이 급락하는 바람에 다시 급히 화물은 아니다 이렇게 제외하고 정정하는 그런 해프닝이 일어나기도 했죠. 트럼프 대통령의 이 연설은 미국 증시에 폭락을 일으켰고 월스트리트 TV의 리지 박사에 의하면 11분간의 연설 동안 5천억 달러에 상당하는 주식시장에 손실을 입혔다고 아마 미국 역사상 가장 비싼 연설이었을 것 같다고 이렇게 풍자하는 말도 했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는 이 연설을 통해서 시장의 안정을 가져오려고 했었을 텐데 말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코로나 비상이 걸렸죠. 메르켈 독일 총리는 독일인의 70%가 감염될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가장 감염이 심하다고 알려진 이탈리아는 결국 전 국민의 이동 금지라는 극약 처방을 내렸고 경찰들이 거리를 다니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귀가시키고 있다고 하죠. 프랑스의 경우도 감염자가 이미 3천여 명에 달해서 모든 학교를 휴교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3단계 발령은 유보한 상태고 2단계 상태에 머물기로 했죠. 이에 따라서 프랑스의 주식시장 은 12.3%라는 대폭락을 했습니다. 이제 중국이나 몇몇 국가에 한정이 된 것이 아닌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유행 사태로 팬데믹도 이제 선언이 된 이 난국에서 향후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제가 좀 이것저것 찾아봤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분석이나 보고나 예측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러한 향후 예상에 대해서 제가 그나마 발견한 것은 알리안츠의 수석 경제고문 무하마드 엘 아이리언 박사의 4단계 변화 단계 예측설입니다. 뭐 긴 내용도 아니고요. 아주 짧은데 이 사람은 코로나 사태 발생 이후에 글로벌 경제가 4단계를 거치면서 변화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먼저 1단계로는 코로나 사태가 경제와 산업에 충격을 주고 성장은 늦어지게 되고 기업 이익은 감소하고 비용은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서플라이 체인에는 여러 가지 장애를 받을 것이다. 2단계는 이 1단계와 겹쳐서 발생을 할 텐데 금융, 재무적인 혼란이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다들 유동성을 확보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다 보면 급매물이 막 나올 것이다. 그러면 가격이 왜곡될 것이고 결국 은행 외에는 자금을 제공하지 않는 자금 시장의 사실상 정지 상태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1단계와 2단계는 서로 영향을 주어서 악순환을 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아주 비관적인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3단계로는 이제 바닥을 다지기 시작할 것이고 이 바닥 다지는 작업은 금융 쪽에서 먼저 시작이 되고 그리고 산업과 경제 쪽으로 옮겨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전과의 사태와 다른 점은 과거에는 중앙은행이 여러 가지로 돈을 푼다든가 경기 진작책을 내놓는 것으로 해결이 되어 왔지만 이번 사태에서는 대단히 제한적일 것이고 근본적인 이슈, 다시 말해서 바이러스가 근본적으로 잘 빨리 해결이 돼야 이러한 상황이 풀릴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4단계, 이번 코로나 사태는 상당히 장기화될 것이다 라고 어두운 전망을 내놨습니다. 엘 아이리언은 우리가 현재 2단계 초입에 있다고 보았는데 아주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고 평가를 했죠. 그가 사실 이 4단계 예상을 내놓은 것은 유럽이나 미국의 코로나 사태가 지금처럼 이렇게 급박해지기 전에 내놓은 것입니다. 지금처럼 유럽과 미국이 사람과 상품의 이동을 이렇게 막으면 당연히 엘 아이리언이 이야기한 1단계는 더 신속하게 가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2단계의
2대 금융시장의 반응은 1단계 후에 겹쳐서 온다기보다는 어떤 의미로는 1단계보다 먼저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상품시장과 금융시장이 서로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시작될 공산은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엘 아이리언은 이 사태의 해결은 시장의 문제라기보다는 또 금융의 문제라기보다는 코로나19 문제 그 자체가 풀려야 한다고 했는데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코로나19의 통제와 대응에 주요 경제 국가들이 성공을 해야 얼어붙게 된 경제활동, 얼어붙은 금융시장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겠죠.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가장 불안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일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일본이 코로나19의 통제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아시아 지역의 불확실성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이는 곧바로 아시아 금융시장의 정상화를 가로막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일단은 코로나19 사태의 성공적 해결을 위해서 전 세계인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말이죠.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